근데 그렇게 팽창해 갔던 제국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사멸합니다. 따라서 600년 내지 1000년 제국은 팽창도 중요하지만 이 제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교한 역참제도, 조세제도, 리더십, 어떤 군대제도, 이걸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정형화된 제도화된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년 대제국을 일으켰던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의 핵심이 뭔가? 이걸 알아야 제국이 유지됐던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오스만 제국인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원칙 제도입니다. 하나는 데부시르메라고 하는 제도인데 좀 어렵죠. 데부시르메라는 것은 자료에 이제 글자로 나오겠습니다만, 정복한 발칸반도나 유럽 지역에 고아가 된 기독교 소년들을,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부모까지 잃었으니까 삶을 포기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어린 소년들을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이 돼서 이스탄불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에서 교육시켜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왕실 최측근 근위병으로 양성합니다. 이런 제도를 데부시르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부모도 연고도 없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왔기 때문에 술탄, 오스만 제국의 왕이 술탄이잖아요. 술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로 섬깁니다. 어떤 직속 상관이나 사령관도 이 근위병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생사 여탈권은 술탄만 갖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거기에 걸맞는 그 책임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특수관계입니다. 그 기독교 소년들을 모집해서 끌어들여서 양성하는 이 제도를 데부시르메 제도라고 하고요. 거기서 양성된 최정의 특수부대를 여러분이 아시는 예니체리 군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니체리 군대가 600년 오스만 대제국을 건설했던 최천병입니다. 특히 이 예니체리들이 공격할 때 음악을 하죠. 군악대 같은 거. 이건 메테르 군악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럽 병사들은 이 멀리서 예니체리 음악 소리만 들어도 오금을 저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예니체리 음악에 의해서 여러분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같은 게 다 이런 배경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밀레트 제도입니다. 밀레트 제도라는 것은, 밀레트라는 것은 소수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합니다. 4개의 밀레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밀레트, 그리스 정교 밀레트, 아르메니아 밀레트, 이슬람 밀레트. 이슬람도 그 공동체의 하나로, 그 소수 공동체 밀레트 내에서는 중앙정부나 어떤 터키 관리의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는 유대인 경우에는 랍비, 또 정교인 교회는 아르메니아 정교 총대주교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적, 군사적, 율법적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통솔하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쓰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완벽한 자치가 허용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외법권의 제도적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트 내에서는 무한의 능력과 기회를 발현하고 오스만 터키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의 언어, 종교, 풍습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이게 성공 요인입니다.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으면서 이걸 리컨키스트라 그러죠. 이슬람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 보아버딜이라는 마지막 이슬람 왕은 망명해서 모로코로 피신했습니다. 800년간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많은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무리가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터키 술탄이 오갈 데 없는 저 멀리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유대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뛰어난 유대 브레인들이 다 이스탄불로 와서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그 숫자가 커지면서 유대 밀레트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오스만 제국 6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재상, 총리죠. 총리급세에 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술탄은 될 수 없었지만 술탄,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책에 능력과 실력과 기회를 발현할 수 있었던 세계. 이게 오스만 터키가 600년 대제국을 건설해 갈 수 있었던, 이걸 우리가 흔히 제국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제국정신의 바탕에는 밀리트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 그 유대인 게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마단 단식이 되면 이슬람 고객들하고 똑같이 단식하고 또 이슬람 축제도 같이 즐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금식과 자기네의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유대 가게 주인들은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별도의 안식일과 금식일이 있고 종교도 다르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당신들 교당도 있는데 왜 이슬람 단식에 당신이 가게 문 닫고 똑같이 단식하느냐? 내 고객의 99%가 이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절절하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내가 종교와 생각이 다르다고 고객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99%의 이슬람 고객들이 그 주인이, 사주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주기 때문에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600년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어떤 관용과 포용의 정신, 그것이 이제 밀레트에서 나왔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역사적 교훈으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